하이디 선생님, 정혜영 네, 선생님 아침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매를 먼저 맡겠습니다. 네. 아침은 새로 달린 풋끝 탱탱하다. 때마침 바람이 불고 일찍 눈뜬 새가 날고 우연히 피어나는 모란의 붉은 목소리에 여린 햇살이 기지개를 켠다. 울퉁불퉁 길쭉하고 혹은 둥글게 맨 처음 불어온 바람과 낯선 색깔의 새소리에 궁굴리며 익어간다. 알 수 없는 크기와 향기의 아침은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가지에 매달려 열리고 있다. 예, 역시 귀한 시를 작품을 주셨습니다. 뭐 어느 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영숙입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아침은 하이딩님의 이 시가 저는 발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진짜 아침을 늘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늘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냥 어떤 열매처럼 시간의 가지에 매달려서 열리고 있다는 이 발상이 저는 참 신선하고 새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군더더기 없이 잘 읽었습니다. 잘 읽혔습니다. 저는 선생님 읽으실 때 우연히 피어나는 모란의 붉은 목소리 너무 느낌이 좋아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예. 모란의 붉은 목소리. 이사입니다. 네, 아니, 아침을 이렇게 표현하신 게 너무 좋고, 진짜 저게 잘 읽었거든요. 그런데, 네. 저게 뭐고, 낯선 빛깔의 새소리에, 빛깔의 새소리에 궁굴리며 익어간다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저는 좋았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 알 네. 수 없는 크기와 한계의 아침은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가지에 매달려 열리고 있다. 하루하루가 아침이 시간의 가지에 매달려 열리고 있다는 이 표현이 정말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아침은 오는 것이 아니라는, 요 부분을 한번 좀 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너무 좋은 시 잘 읽었습니다. 네. 저는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은 완성된 채로 오는 것을 의미하니까 결국은 아침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그런 생각으로 우에를 넣어봤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규석입니다. 아주 잘 네. 읽었습니다. 네. 그 첫정 시작도 이렇게 봄의 아침답게 아주 팽팽하게 잘 열어주신 것 같고요. 뭐 앞에 분들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연도 상당히 그 시간이 가지에 매달려 열리고 있다 하는 이런 표현은 좀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그 마지막 연에 알 수 없는 크기와 향기의 아침 이랬는데 예. 아침을 위해서 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알 수 없는 크기와 향기 이렇게 하니까 예. 조금 그 위에 그 서술들하고 조금 뭐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잖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하루가 끝날 때까지 이거는 알 수 없는 크기와 향기라고 예, 예, 어떤 내용이 될는지 모르죠. 예, 예, 그런 예, 거를 좀 예, 생각했어요. 예. 예, 예.
근데 알겠습니다. 이규석 선생님 말씀은 이제 앞에 앞침에 대한 서술이 이미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데 예, 알 수 없다 하니까 그 앞에 서술들 만들어진 아침하고 예. 알 수 없다는 거하고 이제 그 부딪히지 않느냐 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궁굴님이 이거 간다는 것은 진행령이잖아요. 음, 예. 음, 이거 다 익었다가 아니고, 예, 예, 예. 이거 이 기계를 예, 끈다. 이거 가고 간다. 있으니까, 예, 어. 그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해가 질 음. 때까지는, 잘 모른다. 예,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썼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제가 이의를 제기한 건 아닙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예. 또 어느 분 또 말씀해 주시죠. 안 그래도 저도 그 지난 주말에 고향에 들어가니까 이제 모란이 이게 뭐 완전 피지는 않았고 이게 망우리가 아주 곧 터질 듯이 이렇게 막 그야말로 막 탱탱하게 커져 있더라고요. 참 그 뭐랄까 마음 되게 설렙니다. 그걸 보니까. 아, 그걸로 근데 쓰시면 우리 되실 것 같아요. 시인님은 이게 붉은 목소리까지도 그 모란의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죠? 맞아요. 저는 오늘 많지 않아서 잠깐 말씀드리지만 주중에 이 꽃피는 문제 가지고 좀 시험을 겪었습니다. 제 모임에 제가 원래 그 여행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행 코스를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정해 갔는데 그 의성에 그 뭡니까 일찍 피는 꽃 산수유 마을을 갔는 거예요. 갈 때는 뭐 그 전에 답사를 제가 또 갔었는데 갈 때는 이만한 피겠다 싶었는데 그 사이에 좀 추웠지 않습니까? 갔더니만 필려다가 말고 몽우리들이 다 이렇게 그 매체만 있고 피질 않은 거예요. 그래 한 30명 되는 회원들이 아이고 이거 뭐 이러면서 꽃이 안 펴가지고 꽃피러 갔다가 다른 뭐 박물관 쪽으로 돌려서 오긴 했습니다만 그 피는 문제가 조절이 잘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예. 이해를 다 하시면서도 하동으로 가지 그랬어요. 막 버스를 하동으로 돌리지 그랬어요. 하동을 폈을까요? 거긴 남쪽이니까 좀 폈겠죠. 하여튼 뭐 그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느 분 또 말씀하실 분? 목련 선생님 안 하셨나요? 예, 저도 잘 읽었고요. 늘 시를 쓸 때는 낯설게 하라 하는데, 아침은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가지에 매달려 열리고 있다. 이 기절이 정말 낯설게 하기를 잘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잘 읽었습니다. 저는 박유경 선생님 또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한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는 되게 분위기 있는 시로 읽혀졌지만 저는 이 아침이 너무 귀여운 존재처럼 자꾸 상상이 돼서 누를 끼칠까봐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아침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시를 통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포동포동하고 귀엽고 상큼하고 어떤 생명력으로 가득한 아주 귀여운 캐릭터 같은 아이가 포실포실한 아이가 이렇게 아침에 다 나뭇가지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뿅뿅 하는 그 모습이 좀 상상되는 시여가지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서 네네 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귀여운 존재를 형상화한 시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네.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그래 말하니까 진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군요. 네네네. 탱탱하고 너무 귀여워요. 울퉁불퉁. 예,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달려있는 아침 풍경을 익숙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처음 보는 존재가 나뭇가지에 달려가지고 되게 귀여운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이름은 뭐니? 나는 아침이야. 그게 네. 시네요. 네. 선생님 그렇게 한번 시 아침에 퀴즈도 만들어 보세요. 네. 예. 그래서 이 시를 보면 그런 그 상황이 그려지는 아주 귀여운 그런 존재가 그런 존재를 탄생시킨 시로 느껴집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 다 하셨습니까? 네, 저는 근데 이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한테 누를 끼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조금은 뭔가 아니 뭐 우아함에서 비껴난 상상이라 가지고 아니 이런 누라면 저희들이 누 끼침을 받고 싶어요 계속해서. 아까 저기 박경화 선생님 말씀처럼 선생님은 말로 하시는데 그게 시가 되는 잘 쓸 줄은 잘 모르는 이런 시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시를 감상하면서 항상 놀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라는 시를 보면서 너무너무 예쁜 아이를 만난 것 같아요. 하여튼 아주 진짜 어이성어까지 넣어서 감상평을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예. 맞아요. 시 이상의 감상입니다. 그러니까 시평이 통통 튀고 귀엽고 맞아요. 아름답습니다. 네. 말씀하신 김에 박경화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뭐 다들 너무 칭찬을 왕창 하시는데 저도 그 속에 좋은 표현들 아까 다 앞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네. 저는 이 아침을 표현을 너무 세세하게 너무 많은 것을 끌어와서 해서 약간 산만한 그런 느낌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규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알 수 없는 크기와 향기에 뭐 요렇게 앞에 다 쭉 아침에 어떤 형태를 이렇게 했는데 궁 걸리면 익어가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다 해도 요 문장은 뭔가 아침을 정의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마지막 연에 시간의 가지에 매달려 열리고 있는 이 표현은 좋지만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다른 표현을 가져오면 어떨까, 아니면 그 행은 빼고 아침은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가지에 매달려 열리고 있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시 또 예를 들면 산면에 울퉁불퉁 길쭉하고 혹은 둥글게 이런 것들은 앞에가 그냥 연결해서 한 행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했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읽을 때 아주 멋진 표현들이 세세하게 깊이 들어가 보면 또 약간은 좀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련이라는 단어도 참 멋지고 그게 이제 잘 안 보이는 거, 희미한 거 이런 걸 뜻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희미하게 표현하는 모란의 붉은 목소리에서 처음에는 좀 이 붉다라는 거를 너무 강하게 느껴졌어요. 우련이라는 말과 상충되는 느낌을 받아서 약간 그런 생각을 했고, 낯선 색깔의 새소리, 낯선 색깔을 그냥 낯선 새소리로도 좋지 않을까, 너무 색깔이라는 말까지 넣어서 처음에는 빛깔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쪽 바꿨나요? 빛깔이요. 네. 저는 잘 못 읽으신 걸로 빛깔로 썼는데 빛깔로 되어 있었어. 네. 원래 빛깔이. 아, 그래요? 그래서 굳이 빛깔이라는 말에서 이런 색깔이라는 말을 넣지 않고 낯선 새소리 해도 되지 않나? 근데 좀 색깔이라는 빛깔이라는 이런 단어를 넣으면서 좀 너무 인위적으로 만든 표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말씀들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저도 선생님 그 마지막 년에
그 삼행, 알 수 없는 크기와 아침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이제 이 열매를 맺는 이것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앞에 수식을 이제 갖다 이제 찾아오신 건데 좀 앞에 부분들하고 약간 그 상충되는 부분들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는 건 맞긴 아침에 오는 건 맞지 않는가 이런 어떤 감정이 여전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또 알 수 없는 크기 요것도 앞에 잘 만들어진 아침을 또 있기 때문에 또 약간 상충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네. 예, 그럼 스승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치 참 뭐랄까 참 감탄하고 그랬는데 저도 참 읽으면서 아주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원래 아침은 아침이란 말이 그 뭐랄까요 어떤 형상적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시인의 상상을 통해서 그 세계를 새롭게 이제 뭐 해석하는 이게 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 아침이라는 추상적인 단어인데 이거 갖다가 이미지화 해가지고 형상화하려는 게 시인의 하는 일이죠. 그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참 시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맨 처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의 가지에 맺은 열매처럼 이런 말이 굉장히 그 뭐랄까 추상을 갖다 형상화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철학이라든가 학문은 그 형상을 추상화하는 거지만 그렇죠. 추상해가지고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지만 예술, 시 뭐 이런 건 뭐냐면 추상적인 것 갖다가 형상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을 이 아침이라는 추상적인 어떤 그 추상어를 갖다가 여기서 형상을 이렇게 찾아내고 만들고 형상화해가는 그런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아까 뭐 앞에 말하고 뒤에 말 이런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3년에 보면 익어간다라고 그랬죠. 네. 낯선 빛깔의 새소리에 궁글리면 익어간다. 열매가 지금 익어가고 있어요. 라이프,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끝에 보면 시간의 가지에 매달려 열리고 있다 이랬거든요. 익어간다도 현재고 현재이고 열리고 있다 현재이죠. 근데 열려가지고 열린 다음에 익어가는 거 아니겠나 이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글림에 익어간다, 그다음에 열리고 있다. 그럴 열리고 있는 게 먼저고 열린 다음에 이제 익어가고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게 있긴 있지만 이 시의 문맥으로 보면 사실은 제일 마지막 련에서는 이거 전체적으로 그냥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논리 앞에 말 뒤에 말 이게 따지니까 그런 거 생각할 땐 차라리 이런 게 시간 순서적으로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 형상화하기 하는데 더 이걸 읽기 처음 시를 읽는 사람들이 본다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으면 보조가 되죠. 이게 알 수 없는 크기와 향기의 아침은 오는 것이 아니라 매달려 열리고 있다. 이게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침은 오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 어떻게 오는가 이걸 형상화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면 예를 들면 아침은 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크기와 향기의 아침은 어둠을 딛고 오는 것이 아니라 라든가 어둠의 고개를 넘어 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둠이란 말 하나 집어넣으면은 아침이 밝아오는 거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는 아침 이런 이미지를 살릴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읽는 사람한테도
예, 형성하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선명하고 쉽게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시는 전체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한자 말에 아침은 조선할 때 조자 아침 조자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 한자라는 건 뭐냐면 그 뭡니까 저 표의문 그러니까 저 뜻글자라 그러죠. 그래서 상형 문자 아닙니까? 상형, 그것도 그 열십자 있고 날일자 있고 오다는 다시 열자 있고 달월자 있고 그런 아침 조자 한자로 생각하면 이게 그 풀 사이에 해가 뜨는 거하고 달이 뜨는 게 두 개 다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이 각골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침에 이제 아직 달이 아직 안 넘어갔는데 해가 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해지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아침은이라는 말을 할 때 전체적으로 읽으면 다 읽은 다음에 뭔가 이렇게 어둠을 헤치고 환해지는 그래서 밝아지는 그런 게 여기 더 뭡니까 저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제가 욕심을 좀 부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게 아니겠나 더 형상화가 될 게 아니겠나 그런 느낌이 들고 아까 우연히 표현한 모란이라든가 특히 여린 햇살이 기지개를 켠다 이런 표현 같은 거 참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리고 있다는 말을 저는 두 가지로 읽었는데요. 시간의 가지에 매달려 열리고 있다는 말이 사실은 영어로는 프루트는 거니까 열매가 열린다는 뜻하고 그 다음에 오픈 그러니까 이게 클로즈가 아니라 이게 열리는 거 있잖아요. 환해지는 대문 열다 문이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읽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시를 해석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재미있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작품 감사합니다.